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올해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지. 이 말이 젊을 때는 참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게 왠지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고, 연락처가 늘어날수록 내 삶의 반경도 함께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 말이 예전처럼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날 힘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귀찮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만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약속이 2개, 3개 있어도 그걸 다 해내는 내가 괜히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 하나를 다녀와도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늘릴 생각보다 사람을 고르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누가 덜 힘든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조용히 하나의 기준이 남습니다. 말을 줄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에너지라고 믿었습니다. 약속이 많으면 괜히 하루가 꽉 찬 것 같았고, 주말 일정이 비어 있으면 괜히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람을 만났고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 있는 날이면 괜히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을 그래도 사람 만나서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왠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웃고 떠들수록 관계가 잘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게 계속 이야깃거리를 찾았고,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으면 괜히 내가 뭔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으면 옷도 안 갈아입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게 되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고 있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았고, 조용히 있으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괜히 웃고 괜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화가 끝날 즈음에는 항상 비슷한 생각이 남았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나? 그냥 맞춰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 약속을 또 잡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이 정도는 참고 지나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모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이 꼭 나에게 맞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어딘가 뒤처지는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이 많아야 한다고,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지쳤던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계속 나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이 나이가 되고 나서 삶이 갑자기 크게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가끔 사람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지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돈이란 게 벌고 쓰는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다음을 계획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왜 줄었는지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사라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작은 돈들이 매일같이 빠져나갑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고 약국에 들르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것 같은 생활비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썼나 싶은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프지 않기 위해 쓰고 불편하지 않기 위해 쓰고 조금 덜 힘들기 위해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들이 마음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날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었죠. 지금은 병원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각자 손에 들린 서류, 말없이 기다리는 시간.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진료를 보고 나오면 약 봉투가 하나 더 늘고 설명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조금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서입니다. 집에 도착해 약을 정리해두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젊을 때는 버틴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땐 앞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했고 계속 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보다 지금 가진 걸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더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통장 숫자보다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꽉 채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않으려고, 괜히 약속을 줄이고, 괜히 몸을 살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방향일까? 돈, 건강, 생활. 어느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셋이 한꺼번에 겹칠 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나서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에 쓸 수 있는 힘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하게 되고 그 힘 안에서 사람을 만날지 집에 머무를지를 고르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삶은 더 이상 확장되는 방향이 아니라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지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이 예전에는 내 삶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말합니다. 다들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만 깊어지면 그 웃음 뒤에 있던 말들이 하나씩 흘러나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괜히 나가면 집에 와서 더 피곤해요. 그 말투에는 불평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약속이 없으면 괜히 허전했어요. 요즘은 약속이 있으면 그날 하루를 미리 걱정하게 돼요. 그 말이 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기대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만큼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뜻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잠깐 쉬면 됐는데 요즘은 그날 저녁을 아예 비워둬야 해요. 그 말 속에는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했고, 바로 웃었고,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은 그 반응 하나하나가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왜 말이 없어? 기분 안 좋아? 그런 질문을 들으면 괜히
내 상태를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무례해지는 것 같아 다시 힘을 냅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괜히 나갔나? 그 말에는 후회보다 자기 보호에 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계산해요. 오늘 쓸 수 있는 힘이 얼마인지.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괜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은 쓰면 되는 거였고 피곤함은 참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참는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무리인지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이전처럼 모든 이야기에 끝까지 힘을 쏟지 않습니다. 조금 조용해지고 조금 듣는 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상대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예전 같지 않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인 건데,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꺼내기에는 괜히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아 다시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말을 줄이는 게 편한 게 아니라 필요해졌어요.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고 설명을 줄이고 억지 반응을 줄이는 대신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려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기웁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도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해야 유지되는 관계보다 말을 줄여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이건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리듬을 지키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더 만나야 하고 관계를 더 유지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든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게 맞았고 조금 피곤해도 웃는 게 당연했습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자리인가? 예전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먼저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계속 반응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그 관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관계를 유지한 뒤에 내 상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괜히 자책하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기 싫은지, 아니면 조금 조용해졌을 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그 차이가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오늘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오늘은 무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로 충분해집니다. 이건 포기라기보다 조정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줄였다고 해서 삶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굳이 나를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씩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는 관계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각자의 얼굴이 하나쯤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있을 때 말이 줄어드는지, 누구 앞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는 정답보다 감각이 더 정확할 때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조금 덜 힘든 관계를 남겨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가 조금 조용해져도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말을 줄였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삶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와 맞는 온도로 사람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말을 줄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관계가 조금 더 조용해지기를, 그래서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하루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다.